예창패와 관련돼서 아이템을 어떤 거를 준비하셨나요? 저희는 메이저 가수가 아니고 일반인 아마추어 뮤지션들을 위해서 새로운 음악 커뮤니티를 위한 플랫폼 사업을 준비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신다면? 일단 저희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점은 음악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 그리고 듣고 싶은 사람은 엄청 많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음악이라고 하면 누구나 다 집에 갈 때나 출근할 때나 집에 가서도 항상 듣고 있는 음악인데, 이게 사람들이 지금은 음원 차트 조작 이런 논란도 있고 음악에 대한 신뢰도가 점점 낮아지고 있고, 그리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인디 밴드들이 내가 치고를 하겠다 이렇게 하기에는 지금 음악 구조가 약간 너무 독식 구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만났던 분들도 너무 상업화된 돈 찍어내는 음악이다. 근데 이거를 추구하기에는 내 음악 스타일을 살리고 싶다. 이런 분들이 많아서 이제 그분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점이 뭘까? 에서부터 시작을 했고, 이제 그게 저희가 결론한 도출은 이 사람들이 음악을 계속 할 수 있게끔 우리가 도와줘야겠다. 거기서 저희가 만든 비즈니스 모델이 거기서 나왔고, 정리를 하자면 음악을 할 수 있게끔 사람을 찾아주자.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만든 음악을 우리 플랫폼에서 가져와가지고 청자한테 들려주자. 이게 저희의 본 사업입니다. 그러면 준비는 얼마나 하신 거예요? 저희는 작년 10월에 팀 빌딩을 시작했는데, 저는 재작년 유럽 여행을 갔다 오면서부터 유럽의 버스킹 문화가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특히 파리에서 에펠탑 앞에는 세계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나라 언어로 노래를 해요. 또 저도 좀 부끄럽지만 한국어로 된 노래를 저 노래를 좋아하다 보니까 불렀거든요. 그러면 결국에 에펠탑 앞에 있는 한국인들은 한국 노래가 누가 부른다. 당연히 한국인이잖아요. 제 주위로 몰리더라고요. 그래서 소개하고 술도 마시고 그렇게 하면서 버스킹 문화는 어느 나라를 가도 다 같구나, 다 관심 있고 결속력이 생기는구나, 여기서 생각을 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단순히 내가 음악 좋으니까 이렇게 했던 거라면 돌아와서부터 이제 제가 계속 생각을 했죠. 취직을 해야 되나? 대학원을 가야 되나? 근데 저는 본질적으로 대학교가 계속 취직을 위한 공장이 되고 학원이 되어가는 게 좀 많이 슬프더라고요. 그래서 창업을 택한 이유도 있고, 그리고 음악을 선택한 이유도 유럽에 대한 그 사진을 보면서 자꾸 생각나더라고요. 다시 가고 싶다. 근데 내가 왜 가고 싶을까? 생각하면 또 그거예요. 거기 있는 음악 문화를 즐기고 싶어서 그렇구나. 근데 그러면 당장 가긴 힘들면 우리나라를 한번 만들어 본 건 어떨까? 여기서 시작을 했고, 제가 10월에 팀빌딩을 시작해서 예비 창업 패키지에 대한 준비를 하자 결성을 한 거는 12월부터예요. 그리고 12월부터 시장 조사를 그 전까지 조금씩 했지만 본격적으로 한 달 내내 빡세게 했고, 인터뷰 일정 잡고 네이버 카페나 기존에 있는 음악 커뮤니티 유튜브 인스타 다 DM 보내고 이렇게 해서 연락 취해가지고 만날 수 있는 분들, 추려진 게 부산, 경남, 부산, 울산, 포항 이렇게 경남 지역까지 해서 30팀을 만났고 진행을 해가지고, 이분들이 하는 말이 다 똑같구나, 똑같은 게 한 게 있구나, 그거를 이제 해결하고 싶어서 MVP 모델을 짜서 출시를 하고, 출시했을 때 좀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았지만 그래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점들을 저희가 다 생각을 해보고 그분들이 왜 이게 문제가 있냐 물어본 거에 대한 내용들을 저희 예비 창업 패키지에 다 담았어요. 그리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2차 MVP 모델을 출시하겠다, 이게 결론으로 예비 창업 패키지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은 이거다, 이렇게 하면서 발표 준비까지 끝냈습니다. 원래 뭐 음악을 하셨던 거예요? 저는 그냥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동네 노래방 가게 되면 혼자서 3,000원, 4,000원 부를 수 있는 정도의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근데 저희 팀원들은 서울에 데뷔를 목적으로 하시는 분도 있었고, 지금도 유튜브 활동을 하는 친구도 있어요. 이제 저희 앱에 대해서 그냥 자기 직업 이러기보다는 진짜 이거 필요한 앱이다, 당장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결성된 팀이라서, 그래서 저희 팀이 계속 단단하게 있는 것 같아요. 예비 창업 패키지라는 정부 지원 창업 패키지 프로그램 창업 지원 사업들에 어쨌든 되셨잖아요. 근데 서류에서 그래도 내가 남들보다는 뭐에 대해서 좀 서류에서 좀 서류 평가에서 좋은 거를 받았을까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이제 다른 예비 창업 패키지 준비하기 위해서 다른 이제 현업에 있는 스타트업 대표님, 그리고 예비 창업 패키지, 청년 창업 사관학교 초기 창업 패키지 통과했던 스타트업 대표님들을 만나봤어요. 제조업도 있고 저처럼 플랫폼도 있고 바이오 기술 이런 분들 많았고, 나이대도 저처럼 20대도 있고 30대도 있고 40대까지 있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우리가 좀 잘 보였던 게 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저는 가독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다른 사업 계획서들은 글이 엄청 많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심사위원들은 저는 하나지만 몇천 개를 볼 거잖아요. 결국에 저희가 전략을 걸어야 될 거는 우리 사업 계획서를 그 사람들한테 강하게 심어줘야 된다. 근데 이게 글로만 있으면 지금도 우리가 책 읽다 보면 까먹잖아요, 뒤에 내용을. 저는 그래서 하나하나 도식화를 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썼어요. 표도 만들어 보고, 그래프도 대부분 사람들이 뉴스 기사 캡처해 들고 오잖아요. 저희는 다 직접 만들었고, 그 다음에 그 색깔도 엄청 많이 신경 써야 되더라고요. 대비 잘 되는 색깔. 그래서 이제 그 디자인 돼 있는 유튜브 플랫폼에 가서
제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닌데 색깔 조화를 보기 위해서 그런 것도 좀 조금씩 공부했던 것도 있고, 그리고 글로 5줄 만들 거를 그림 하나로 만들어서 제시를 했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제가 모의로 이제 사업 계획서 들고 찾아가니까 제가 물어보고 싶었던 내용에 대해서 그 부분을 다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그림으로 만든 부분. 근데 어쩔 수 없이 줄글로 된 것도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부분들은 약간 부연 설명을 한 느낌으로 가져갔어요. 사실 저 생각하는 게 하나 뭐냐면 사업계획서에 기사에서 발췌한 차트들을 그냥 빡빡빡 집어넣고 차트 막대 그래프라고 하면 막대 그래프 한 20개 그려져 있는 거 그려놓고서는 그냥 그거에 대한 설명도 없이 올려주시는 분들 사실 되게 많거든요. 저도 그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역시나 되신 분들은 그게 준비가 되어 있는 게 그래프 안에 분명히 우리랑 필요 없는 그래프가 반드시 있거든요. 그걸 빼서 우리가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래프를 비교해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엑셀이나 파워포인트를 사용해서 해야 되고, 또 엑셀 파워포인트는 너무 기본적인 기능이에요. 결국에는 또 포토샵까지 넘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사업계획서를 쓰기 위해서 다뤄야 하는 프로그램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왕 시작한 거 2주, 3주? 잠 안 자더라도 이왕 시작했는데 포기할 수 없다 해가지고 유튜브 보면서 포토샵 조금씩 하고, 또 잘하는 디자이너 찾아가가지고 밥이라도 사주고 커피도 한잔하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좀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결국에 그렇게 해서 만든 사업계획서가 저희가 아마 강점이 아닐까 싶어요. 사업계획서를 잘 쓰면 5천만 원을 받는 게 아니라 5천만 원어치 고생을 하면 사업을 받는 것 같아요. 그 진짜 잘 쓴 사업계획서 보면 와 저걸 저렇게까지 써야 되나 싶을 정도의 사업계획서들. 그래서 뒤에서 더 질문을 드리면서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사업계획서 쓰면서 제일 어려웠던 게 뭐예요? 구글이나 네이버나 데이터는 다 있어요. 다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필요한 걸 뽑아야 되고, 그 뽑은 걸 또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처음에 시작하고자 했던 데이터가 결과값에는 빠지는 경우도 있고 계속 유동적으로 변하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제가 꼭 필요한 데이터를 찾는 게, 이 찾다 보면 더 좋은 게 나오고 또 좋은 게 나오고, 그리고 제가 통계청이랑 국가정보 사이트를 다 들어가가지고 보면은 전 2019년 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계속 2018년 거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작년도 통계 자료 언제 나오냐 물어보니까 그거는 4월 며칠쯤에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그거를 달라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럼 대충 예상이라도 해보자 이렇게 해서 시간이 지나고 또 운이 좋게 그게 또 일찍 나오더라고요. 예비 창업 패키지 한 준비하기 2주 전 그때 나가서 그걸로 바로 다 업데이트 시켰어요. 핵심은 이거라 생각해요.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를 뽑아야 되고 그 데이터를 결국 우리가 가공을 해야 돼요. 그냥 그대로 들고 오면 그냥 그대로 있는 채 있는데, 이거 우리 색깔을 입혀야 되고 우리의 맛을 첨가해야 돼요. 조미료를 첨가해서 맛있게 만들어야 되는 음식이라 생각을 해요. 좋은 말씀이시네. 훌륭하신데요. 아닙니다. 그러면 서류 평가 끝나고 발표 평가 이제 되셨잖아요. 네. 발표 평가 하실 때 좀 어떤 거에 좀 중점을 두셨어요? 발표 평가는? 발표 평가도 제가 수정을 한 30번 넘게 했는데 그 수정본들을 하나하나 아레바 수정 1 이렇게 해서 다 했거든요. 제가 그래서 예비 창업 패키지 선정되고 한 번씩 다 봤어요. 보면은 첫 번째 수정 초안은 PPT가 노란색이었거든요. 그냥 왜냐하면 저희 앱 로고가 약간 주황색이에요. 그래서 좀 돋보일 수 있게 노란색이었는데 PPT를 보니까 노란색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래서 PPT에서 무채색으로 해서 내용을 돋보이게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 수정 2 타입에서는 내용 그대로 두고 색깔만 바꾸고 이렇게 했거든요. 슬라이드 하나하나에 대한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똑같이 예비 창업객의 서류를 위한 준비를 PPT 버전으로 다시 한 거죠. 그렇게 해서 했고, 일단 뭐 애니메이션 다 빼야 되는 게 많은 거고, 그렇게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발표하시면서 뭐가 제일 준비하시면서 어려웠던 건 뭐예요? 제가 녹화를 많이 돌려봤거든요. 이렇게 액션캠까지 아니더라도 제 핸드폰이 있으니까 녹화 따서 보고 하는데 뭔가 좀 어색하긴 했어요. 제가 발표하는 모습을 제가 보는데 이게 누가 찍어준 게 아니라 셀카 모드로 하다 보니까. 그리고 스카이프로라는 프로그램도 제가 잘 안 써봤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딜레이 되는 거 생각도 못했고, 결국에는 해야 되는 게 그냥 주변 지인들한테 다 얘기했어요. 나 예창 준비해야 되는데 진짜 뭐라도 해줄 테니까 좀 그냥 들어만 달라. 그냥 듣기만 하면 된다. 잘 들리는지만 확인해주면 된다. 이렇게 해서 한 친구까지 포함해가지고 한 30번 정도는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스스로 집에서 할 때는 그건 안 서려봤는데 그냥 이 슬라이드에 있으면은 뭘 얘기해야 되는지 그게 일단 박혔어요. 그리고 뭔가 강박강령이 너무 생겨가지고 이게 병인지 모르겠는데 누우면 이 위에 제 슬라이드가 보여요. 그 정도로 저는, 왜냐하면 이 예창을 뚫어야지, 저희는 플랫폼 사업이기 때문에 기술 창업도 아니고 결국에 예창에서 선별하지 못한다면 사업성은 없다 생각을 했거든요. 무조건 뚫자 이런 마인드로 계속했어요. 뭔 모르겠고 밥 먹으면 안 잡고 밥 다 먹고도 안 잡고 그렇게 해서
노트북이랑 저랑 그냥 계속 같이 썼죠. 절박하게 하셨네, 절박하게. 너무 간절했어요. 네. 저는 이 예비 창업 패키지를 선정을 안 되면 제가 원하는 거는 제가 학생 창업을 해서 다른 학생들 창업할 수 있게끔 이끌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성공한 사람이 그렇게 해야지 해봤던 사람이 하면은 신뢰도가 없다 생각하거든요. 제 궁극적인 목표는 이 사업에 대한 것도 있지만 저는 학생 창업에 대해서 사람들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싶었거든요. 그거를 제가 나눠드리님한테는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에는 제가 이걸 선정이 돼야 돼. 그래도 뭐라도 할 말이 있고.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멘토를 활동하면서 멘티 친구들이 제 말을 들어준 이유가 됐으니까 들어주는 거지. 떨어졌다 그러면 뭐야 이렇게 하고 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럴 수 엄청 있죠. 간절했어요. 네. 5천만 원어치 서류와 함께 5천만 원어치의 발표 준비? 전 돈을 바란 건 아니지만 그만큼 노력 없이 운 좋으면 되겠지. 옆에 대본이 프린트한 게 있으니까 안 떨리겠지.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막상 여기 화면에도 심사위원분들 5명 앉아 있고 뒤에 간사분들 앉아 있고 결국에는 스크린 하나에 그냥 벽 하나 있고 똑같은 대면 시대장에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대본 같은 경우에도 뭐 물론 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안 보는 걸 심사위원분들이 알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그렇게 준비를 했거든요. 질의응답할 때 어떤 질문들을 좀 하던가요? 제일 많이 뭐 생각이 나는 거는 본질적으로 궁극적으로 하려는 게 뭐냐? 뮤지션을 스타로 만들려는 것이냐? 아니면 이 뮤지션들한테 돈을 벌어주게 하는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음악 콘텐츠로 흥미를 끌 것이냐? 물어보는데 저는 뭐 사실 이 세 개가 다 목적이었는데 그분들은 하나를 설정해가지고 디벨롭하는 게 낫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질문이 제일 기억에 남고 조금 제가 또 답변을 좀 미성숙하게 했던 부분은 작은 부분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예창은 1억으로 측정을 하잖아요. 물론 절대 1억을 받지 못하는 건 알고 있었고 근데 이제 예창 그 사업 배분을 할 때 왜 외주 용역에도 안드로이드 앱 개발이 있고 팀원 인건비도 안드로이드 앱 개발자가 있고 초후 고용해야 되는 사람도 앱 개발자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답변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앱이라는 게 특히 우리가 메인을 잡고 안드로이드 앱이라는 게 한 명은 절대 개발 못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 1차 MVP를 출시했을 때 버그들이 예상치 못한 버그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저희 팀이 다 대학생이다 보니까 역량이 사실 많이 부족해요. 제일 제가 생각하는 거는 각 포지션도 한 명 있는 건 말이 안 돼요. 그 한 명이 아프면 사업은 멈춰야 되거든요. 공장은 계속 돌아가야 되는데 그 공장 라인이 하나 멈춰버리면 다 멈추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앱 개발자는 반드시 더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뒤에서는 그냥 알겠다 하고 넘어갔는데 전 조금 걸렸어요. 왜 이게 물어보셨지? 이렇게 좀 걸렸어요. 그 답을 듣고 싶은 거예요. 제대로 넣고 썼냐? 어디서 베껴서 썼냐? 잘했어요. 세 개 다. 좀 발표, 그 정도 답이면 또박또박. 네 말이 틀렸어가 아니라 네, 그게 네 말도 제일 맞지만 중요하다고. 나는 이렇게 해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계를 했고 이 설계한 거에 대한 이유에 대한 설명도 다 해주니까 심사위원들이 봤을 때는 정답이 없는 거니까. 싸우면 안 돼요. 이건 진짜 확실한 게 뭐 말투도 제가 부산이다 보니까 사투리가 들어가서 다른 지역 분들 보면 좀 세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좀 근데 어차피 심사위원도 부산 분이고 아실 거라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최대한 제가 톤이 높아지지 않게끔 하려고 했고 그리고 제고 마지막에 한 20초 남았거든요. 그래서 20초 남았을 때 마지막으로 할 말 없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걸 준비 안 했어요, 저는. 당연히 시간이 딱 맞다고 생각을 했고. 그치. 그래서 그걸 물어보시길래 그냥 당장 떠오르는 거는 제가 인터뷰했던 뮤지션들밖에 안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생각한 게 저도 항상 인터뷰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저희 팀한테 하고 싶은 말이 뭐냐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그거 물어봤을 때는 그냥 그 사람들이 솔직히 저희 팀이 또는 제가 이 음악을 당장 내후년에 하고 있을지는 모르겠다. 자신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이 인디 밴드나 마이너한 음악 뮤지션들을 생각해주는 스타트업 팀이 생겼다는 거에 조금 더 내가 용기가 생겼고 그리고 빨리 출시가 되고 한다면은 꼭 연락을 달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 얘기를 했어요. 그냥 저희 아이템이 누구나 뭐 원하는 니즈가 있는 아이템은 아니지만 소수의 고객들은 아직도 기다리고 있다고 지금도 저희가 단톡방을 운영하면서 물어보시거든요. 뭐 설날이든 또 특히나 제 생일 때 연락이 오시더라고요. 생일 축하드린다고. 그런 고객들을 위해서 전 당연하게 무조건 이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얘기를 심사위원분들한테 이 아이템을 기다리는 고객들이 존재하고 지금도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반드시 이 사업을 하고 싶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했습니다. 감동적이다. 근데 와, 이게 노린 건 아닌데 이렇게 완전 프로. 제 직업, 농담 우스갯소리를 저는 발표하는 게 직업 중에 하나거든요. 프레젠테이션 하는 게 제 직업 중에 하나인데 항상 시작할 때 감성 터치 한번 하면서 시작해서
이성적으로 잘할 수 있다는 설명하고 마지막에 감성 터치하면서 끝나거든요. 근데 그거를 기가 막히게 했다. 노린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되는 사람은 이유가 있다니까. 완벽하다. 아니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저도 아니 부족해가지고. 이 내용이 너무 좋은 것 같아. 이 유튜브 이건 진짜로 특히나 돈 줘서 돈으로 브로커들이나 사업 계획서를 대신 써주는 사람한테 맡겨서 예창패를 준비하시는 분한테 너무 의미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얘기하는 거 100번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오늘 너무 뜻깊었다고 생각해요. 예창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건 것 같아요. 너 진짜 할 거니? 그리고 어떻게 할 거니? 뭐 진짜 했을 때 뭘 원하니? 이걸 말해야 되는데 구체적인 계획이랑 조금이라도 감성이 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스토리라는 게 이 또 심사위원들은 저 뒤에도 몇 명이 기다리고 있고 앞에도 제 앞에 몇 명이 있고 분명히 밥 먹으면서도 얘기를 할 거예요. 오전에 했던 몇 번째 대표 좀 괜찮더라. 제가 노린 게 그거예요. 제가 딱 순서가 밥 먹기 전 마지막 타임이었거든요. 제 목표는 그거였어요. 이 사람들이 밥 먹으면서 우리 아이템 얘기를 하게끔 만들자. 간절함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진짜 나 해야 된다. 안 하면은 너무 후회할 것 같고 그래서 후회 안 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했다. 떨어지면 진짜 울 것 같다. 이거를 좀 넣었어요. 그러시고. 완벽한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래도 내년이 되겠죠. 안타깝게도. 네. 어쩌면 가을에 한 번 더 있겠지만 네. 아마 내년에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그분들에게 딱 하나의 그래도 대신 어떻게 보면 이제 내년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입장에서는 선배잖아요. 1년 선배. 네. 그냥 먼저 하신 분으로서의 좀 뭔가의 조언을 해주신다면 생각이 엄청 많으실 거예요. 하루하루 고민도 많을 거고 생각도 많을 거고 접을까 말까 계속 할까 말까 이거 계속 마음속으로 싸우실 거고 팀원들이랑도 사소한 것 때문에 조금씩 틀어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대표로 정하셨고 하거라고 마음 먹으셨으면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하겠다. 그래 그냥 1년은 진짜 이것만 하겠다 해가지고 좀 굶더라도 그리고 좀 내가 잠을 못 자고 1년만 투자해보면은 저는 3년을 생각했어요. 제가 뭐 나이도 아직 20대이기 때문에 30 전까지 3년이라는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충분히 3년을 갈아 넣을 수 있다. 아이템을 구상하시고 1년 동안은 창업이라고 딱 답을 지으셨으면 거기에 한번 1년만 올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어쨌든 되신 분들의 스토리를 그래도 많이 들었잖아요. 인터뷰를 했었고 뭐 저랑 이제 뭐 카톡이나 메일이나 하면서 얘기 듣는데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는 부모님이 하시는 사업을 자영업을 하던 부모님이 하던 걸 플랫폼화 하거나 온라인화 하셔서 준비하셨던 분들의 90%? 80%는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합격률의 기준이 말씀하셨던 게 사업 1년 준비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해오시던 거를 기반해서 내가 사업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한 심사위원들의 설득할 수 있는 논리력이 굉장히 커지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많이 되셨던 분들의 유형들의 좀 특징적인 걸 보면 회사에서 30, 40대들 내가 관련된 업종에서 그 분야에서 오랫동안 해오셨던 분들이 그거와 살짝 연결되는 플랫폼 혹은 그거 기술 기반에서 하는 제품들 이거 하신 분들이 좋은 결과 많이 나오시더라고요.